주말하고 어제까지 좀 시끄러웠었는데,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대선에 출마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홍석현 전 회장의 향후 거치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은 권력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미대사로 나가가지고 유엔 사무총장 목전에서 이게 어줍지 않은 엉뚱한 일로 이제 탈락해버렸는데 권력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홍석현 회장을 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아, 예. 나하고는 굳이 따진다면 고등학교 뭐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그건 별 인연이 안 되고 20년 전에 나가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가 소속으로 언론도 말하자면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가의 언론을 그래서 아주 극비 최상의 이를테면 금수저 최상의 금수저거든요. 본인과 그 가족과 그 가문과 배후의 삼성그룹 그러면 본인은 이런 얘기가 없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고민하려고 하는데 그 고민의 방향을 대통령이나 공직에 두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금 갈수록 소득이 양극화가 되거든.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를 하나 예를 들자면 한 달 쎄바득 일해봐야 200만 원 손에 쥐기가 어려워요. 그 20년 전에는 택시 기사도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층민을 전락했어. 이게 우리 현실의 대부분이 그래. 99%가 전부 이런 수준이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데 1% 가운데서도 0.11%에 속하는 이 홍석현 회장은 여기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런 국민들의 어떻게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기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젊은이들 취업 전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런 그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통령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진심으로 이 방송망을 통해서 홍석현 후배에게 간곡히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이죠. 이 정치의 뜻을 두게 되면 손석희도 놓칠 것 같아. 손석희 앵커도. 그렇죠. 어제 그 방송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던데 손석희 앵커도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게. 그럼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홍씨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홍석현 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회장을 사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분해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말 안 하는 거 보면 대선과 연관이 있는 건 맞다. 이게 지금 정가의 평이거든요. 제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의외의 인물이 뭐 나올 수 있다. 저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누굴까?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우리 방송에서. 그래서 그때 홍석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나무님이 그럴 리가 없지 않냐고 막 뭐라고 하셨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홍석현 아닌 게 아니라 저 행보가 뭐 정확히 뭘 노리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세론까지 굳어져 있고 야권이 이기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럼 만약에 야권 내에 들어와서 뭐 하다못해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모호한 거야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여권으로 나올 것이냐 야권으로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이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대권 관심 있으신 거냐 무슨 역할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대권 나올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사 회장이 대선에 나오는 문제 또는 특정 캠프에 들어가는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잠깐 그 자리 비워두는 거거든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석현이 나와서 뭘 할 수 있을지 전 굉장히 궁금해요. 뭐 간단합니다. 홍석현 씨가 어쨌든 대망론이 불거진 이유는 범요권 세력, 보수 세력들의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너무 미미하니까. 네, 아무나 이름 대면 나올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을 차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떡밥을 던져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홍석현 씨는 굉장히 여론에 민감하게 자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여론조사에 넣어서 자체적으로 돌려보거든요. 이럴 때는 발표만 안 하면 되거든요. 돌려봐서 약 10% 가깝게 나오면 치고 나갈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치고 나간 게 아니고 정치적 지분을 따내고 이후에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국민의당과 함께 반문 세력들의 전체 그룹이 형성되거나 또는 대연정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대연정 속에서 홍석현이 차기나 차차기를 노리고 이 정치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홍석현이 이제 제가 그때 한 달 전쯤에도 왜 홍석현 이런 소리를 왜 했었느냐면 사실 홍석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반기문의 그 유엔 으로 가게 되었을 때도 사실은 그 자리가 워낙은 홍석현 자리였다 이런 등등의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람이 이게 단지 돈이 많은 거 재벌가의 뭐 사람으로서 돈이 많은 거 정도 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고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자기가 담론을 주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JTBC나 중앙일보 이 두 개를 재밌잖아요. 우리가 한동안은 조중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종편이 되었던 건데 그 세 개의 종편들 중에서 JTBC는 매우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단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왼쪽으로 약간 옮겼을 뿐이야, 라고, 단지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꽤 근사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묘하게, 중앙일보는, 또 약간 보수지로서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서 JTBC의 뉴스를 손석희 이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지게끔 하면서 그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근데 JTBC도 보면 뉴스를 제외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묘한 그 안에서의 안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은 어떤 방송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정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자신의 발언력을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이번 선거는 어차피 그 더민주의 승리로 갖고 가고 누가 나오든지 더민주가 집권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구태의연한 과거에 대한 적폐청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그 새누리에 있었던 망명정부 팔적이라든지 왜곡됐던 언론이라든지 뭐 검찰 관계에서 뭐 우병우를 비롯한 옛날의 그 라인들은 전부 다 어떤 형태는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보수 안에 거대한 큰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그 구심점을 잡아줄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먼저 홍석현이 발 하나 쓱 들이민 거죠. 합리적인 보수의 재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크게 어떤 역사적인 과오가 없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보수 진영을 이끌어가는 신당 내지는 신세력을 구축하겠다라는 논리로 지금의 적폐에서 밀려나버린 세력들이 두고 간 그 부분의 보수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선점 효과를 노리고 지금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정치권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반문연대를 하든 무슨 텐트를 치든지 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할 것이다 또는 어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 부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왼쪽에서 바라보든 오른쪽에서 바라보든 그 자체를 부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게 되느냐면 좋아 그럼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치자. 그랬을 때 현재 당연히 여소야대 국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적은 의석은 아니에요. 야당을 하기에 적은 의석은 아니었지. 그렇긴 한데 여당을 하기에는 모지라. 지금의 어떤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솔직히 그 의석을 가지고서 뭔가 대통령이 뜻을 펼치고자 하는 바대로 그대로 쭉쭉 밀고 나가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모지라. 그렇다면 결국 어느 쪽과도 연정을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의 지금 여러 가지 귀추가 주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사실 그 이후에 누가 연정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누가 야당으로 남게 될 것인가 같은 거에 대해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짱구를 굴리고 있을 거라고요. 생각이 다른데요. 홍석현이 새로운 당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보수나 극우의 잔당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당 정치를 편다? 이거는 언론 제보에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홍석현이 왜 정치적인 발판을 삼으려고 하고 출구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야권의 대연정, 개헌을 빌미로 한 개헌 세력들의 대연정, 여기에는 국민의당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아마 분열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하나 둘씩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탈당을 하지 않는 이상 친박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바른정당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 둘 빠져나가실 텐데요. 그렇다고 친다면 홍석현 입장에서는 이런 범여권형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아우르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마치 보수처럼 이런 범여권 지역 내에 헤게모니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를 열어놔야 된다. 홍석현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아가 종편에 대한 안정적인 재허용 또는 안정적인 JTBC의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스탠스를 잡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금 JTBC를 통해서 진보 정치를 또는 박근혜 탄핵을 선도적으로 했다는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캠프로 갈 확률도 일단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자유한국당 내 친박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을 끌고 모아서 손학규나 등등을 해서 새로운 건전 보수들을 만들어서 그 뒤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 홍석현은 어차피 야권보다는 여권 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매력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권 안에서 집중적인 구애를 받을 거고 이 사람이 자기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에 속해주는 것만 해갖고도 재계라든지 일반적인 그 중도파에 있던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을 끌어들일 흡입력이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홍석현이 얻으려고 하는 건 아까 신비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내의 지분 내지는 어떤 의원 의석 관련한 지분 같은 거, 당권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게 목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홍석현이 정치에 출마한 이후로 두 가지의 얻을 수 있는 부가 이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JTBC에 대한 새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개혁 요구를 비껴갈 수 있는 계기를 미리 마련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홍석현이 사퇴를 하면서 냈던 기자회견에 보면 중앙일보도 변할 것이고 JTBC도 앞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정부 안에서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의 새롭게 등장하는 민주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감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개혁하고 지금의 정책들을 지켜나가겠다는 일종의 이제 방패막이를 세울 수 있는 거고요. 둘째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도 분명히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에 삼성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건희와 이재용이 실제 전혀 그룹 안에서 밀려나고 영향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완전하게 지주체제를 해체하고 족벌체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전분 경영인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이부진이나 홍나희의 지분에 의해 가지고 홍씨의 삼성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쪽 안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홍석현이 오히려 이부진이나 홍나희 쪽의 삼성 지배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출마가 매우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 일단은 큰 그림 봐야 돼요. 사실 박근혜 정권이 망하게 한 게 JTBC였어요. 보수 쪽 어느 쪽으로 가도 먹히기 좀 힘들어요. 그게 홍석현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음모론 한번 투척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볼게요. 홍석현은 노무현 정권 때 주미대사까지 했죠.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친민주당 정부에 가까운 사람이야. 총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감하게 한번 투척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정부의 총리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놀라는 표정들. 아니 그런데 말이죠. 홍석현이 만약에 정치판에 끼어든다 이 판에 그러면 홍나희와 연결된 그리고 홍나희 뒤에 삼성이 연결된 부정부패 고리가 더 낱낱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석현이 그냥 개인의 홍석현이 아니에요. 지금 홍석현이 비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들은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과연 삼성까지 지금 위기 상황에서 홍석현까지 나가서 지금 어쨌든 이건희 이의 거의 안방에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홍나희까지 건드려서 사실은 삼성과 일가 전체의 부패 시대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판을 보고 있는데 홍석현이 건방지게 정치를 한다고요? 이 정치판은요. 뛰어드는 순간 80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히. 내 말은 홍석현은 중앙일보 회장직을 내려놓고 자유인 상태에서 문재인의 콜을 기다리는 거다. 오케이. 저도 그렇게 거고요. 아까 첫 번째 분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되는 거고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물론 문재인은 떡줄 생각도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는 이재용이 홍나희 엄마를 버렸다는 설까지 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어떤 지분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홍나희의 친형제인 홍석현 입장에서 보면 뭔가 삼성하고의 완전한 결별의 의미로서 일단 자연인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머릿속에다가 문재인 정권이 딱 들어서면은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된 인사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살짝 보수적 인사이거나 사실 그리고 홍석현 자체가 노무현 정권 때도 좀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등등해서 투척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떡줄 사람은 생각을 안 하든지 간에 그렇지. 하여간 그 홍석현이 정말로 총리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세요? 찬성 안 하고 당연히 찬성 안 하고 안 될 건데 백의종군이란 말을 홍석현은 스스로 실천을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나 좀 불러줘.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홍석현이 사주나 회사 회장의 친무사 회장의 자리는 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연 개인으로서 홍석현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그 건 있어요. 배우가 그대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거지. 삼성과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보수 쪽에 봤을 때도 그렇고 인텔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왠지 이상한 인텔리.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이는 합리적 보수라는 게 있어서 그 상징성을 아마 촛불 전국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고 그냥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다면 저는 웬만한 버리기 아까운 카드 중 하나일 거라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이 상황에서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민주정부 하에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거는 찌라시님 얘기처럼 이 사람이 개인 홍석현이 아니라 결국은 삼성가의 구원 삼성가를 살리기 위한 내 몸 바쳐 삼성가를 살리리라라는 그런 시그널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아니 다 지우고 홍석현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 무너진 거 다 내가 한 거야라는 그 공치사가 있겠지. 그렇지. 바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내가 지금 언론사 회장도 아니고 보관그룹 회장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있으니까 나 좀 봐줘 하는 게스처가 아닌가 싶다는 거죠. 봐줘하고 제스처를 취할 텐데 근데 그거를 콜 하게 되면 사실 민주정부가 삼성을 비롯하여 어떤 기득권 세력을 결국은 심판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결국은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인드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쪽으로부터 투항해 오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 먹는 것도 중요해. 근데 과연 그게 투항일까? 말하자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 초대 총리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그 상징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짱돌 신비. 네. 좀 웃어주고. 안 웃겨. 좀 웃어라. 이거 그대로 나갑니다. 네, 어쨌든. 저 유머 감각.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었을 때는 홍석현이 러브콜을 보냈을 때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는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홍석현이 오면 내가 뭐 70% 받아서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온다는 사람을 발로 차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홍석현은 절대 민주정치 확산이나 진보정치 확산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동안에 저질러온 악행을 무마시키거나 또는 갖고 있는 재산들, 자기 일가들의 재산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차기 정권과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제스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절묘한 시즌에 어떤 자기를 시장에 꺼내놓고 자 이제 몸값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촛불 민심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누가 됐든 야권의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집에 가서 커피 마시지 않을 거거든요. 이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이 계속 켜질 것이고 그렇죠. 이 적폐청산의 끝은 삼성개혁이거든. 재벌개혁이고 여기에 그다음에 언론개혁이잖아요. 지금은 JTBC가 우리 편이지만 언젠가 등에 칼 꽂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이들이 칼을 꽂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촛불 민심이 이들에게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트레이드 시점 막판쯤 와서 큰 FA 선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마무리 투수예요. 얘를 끌어들이게 되면 이 게임 끝나. 그런 의미에서 자 사방에 있는 당들이 서로 자기 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대우를 부르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투수가 점수를 역전시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더 이상의 실점을 잃게 해줄 정도의 선수인 거지 이 선수가 홈런 말로 홈런 막 때려가지고 경기 자체를 뒤집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의외로 이미 앞서가고 있는 야권보다는 여권 안에서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쪽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빅텐트 안에 어느 정도 문패 정도 거는 정도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자기가 지명도도 별로 없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홍석현이라는 이름 듣고 그 사람이 탤런트인지 배우인지 중앙일보 사장인지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지명도로 자신이 스스로 후보가 돼서 남은 45일 안에 자신이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홍석현 씨는 굉장히 우리들에 의해서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홍석현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류의 여권으로 가지 않는다.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친박 쪽으로 가지 않는다. 절대 친박으로는 못 가겠죠. 그리고 삼지대로 가서도 남는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뜬금없는 표장기 사태는 나 좀 봐주세요. 그렇죠. 삼성 개혁해서도 됩니다. 거기까지 나는 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있어야 삼성도 한번 제대로 한번 개혁하고 그러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는 게 좀 훨씬 더 강하다. 나오려면 한 2달 전에 나오든지 아니면 안 나오고 나중에 자리 구걸하려면 선거 끝난 다음에 나와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지금 있는 시점에서는 한번 프리 에이전시 선언해봤다가 별거 없으면 정치는 안 합니다라고 조용히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내부자? 뭐 이런 거 이야기처럼 우리가 조선일보 방시일가만 생각하는데요. 그쪽 엘리트 주류 그룹에서는 홍석현 정도면 파워가 최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방시 일가에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대 그룹까지 같이 끼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파워맨이라고 보면요. 그 부분은 쉽게 간과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저는 이런 자들이 정치에 기웃거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돈 많으면 돈이나 처먹고 잘 살면 되지. 또 정치권에 나와서 민심을 왜곡하고 이 권력을 또 사유하려는 더러운 작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오는 즉시 짱돌로 조사버려야 됩니다. 하는데 그 고민의 방향을 대통령이나 공직에 두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금 갈수록 소득이 양극화가 되거든.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를 하나 예를 들자면 한 달 쎄빠지게 일해봐야 200만 원 손에 쥐기가 어려워요.
그 20년 전에는 택시기사도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층민을 전락했어. 이게 우리 현실의 대부분이 그래. 99%가 전부 이런 수준이,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데, 예. 1% 가운데서도 0.11%에 속하는 이 홍석현 회장은 예. 여기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예. 이런 국민들의 어떻게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기부를 하고 아하. 그걸 가지고 무슨 젊은이들 취업 전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예. 그런 그 정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통령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진심으로 이 방송망을 통해서 예. 홍석현 후보에게 간곡히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하. 지금 사실 대세론까지 굳어져 있고 야권이 이기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럼 만약에 야권 내에 들어와서 뭐 하다못해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모호한 거야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여권으로 나올 것이냐 야권으로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이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대권 관심 있으신 거냐 무슨 역할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대권 나올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사 회장이 대선에 나오는 문제 또는 특정 캠프에 들어가는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잠깐 그 자리 비워두는 거거든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석현이 나와서 뭘 할 수 있을지 전 굉장히 궁금해요. 뭐 간단합니다. 홍석현 씨가 어쨌든 대망론이 불거진 이유는 범여권 세력, 보수 세력들의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너무 미미하니까. 네, 아무나 이름 대면 나올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을 차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떡밥을 던져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홍석현 씨는 굉장히 여론에 민감하게 자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여론조사에 넣어서 자체적으로 돌려보거든요. 지금 말이죠. 예. 이 정치의 뜻을 두게 되면 손석희도 놓칠 것 같아. 손석희 앵커도. 그렇죠. 어제 방송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던데, 예. 손석희 앵커도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게. 네네. 그럼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 네. 쌓아놓은 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홍씨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홍석현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회장을 사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말 안 하는 거 보면 대선과 연관이 있는 건 맞다. 이게 지금 정가의 평이거든요. 제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의외의 인물이 뭐 나올 수 있다. 저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누굴까?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우리 방송에서. 그래서 그때 홍석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나무님이 그럴 리가 없지 않냐고 막 뭐라고 하셨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홍석현 아닌 게 아니라 좀 행보가 뭐 정확히 뭘 노리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말하고 어제까지 좀 시끄러웠었는데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대선에 출마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홍석현 전 회장의 향후 거치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은 권력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미대사로 나가가지고 유엔 사무총장 목전에서 이게 어줍지 않은 엉뚱한 일로 이게 예. 탈락해버렸는데 권력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홍석현 회장을 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아, 예. 예, 나하고는 굳이 따진다면 고등학교 뭐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그건 별 인연이 안 되고 20년 전에 가서 한번 봤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가 소속으로 언론도 이 말하자면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가의 언론을 예. 그래서 아주 극비 최상의 이를테면 금수저 최상의 금수저거든요. 예. 본인과 그 가족과 그 가문과 배후의 삼성그룹. 예. 그러면 본인은 이런 얘기가 없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고민하려고. 이럴 때는 발표만 안 하면 되거든요. 돌려봐서 약 10% 가깝게 나오면 치고 나갈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치고 나간 게 아니고
정치적 지분을 따내고 이후에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국민의당과 함께 반문 세력들의 전체 그룹이 형성되거나 또는 대연정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대연정 속에서 홍석현이 차기나 차차기를 노리고 이 정치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홍석현이 이제 제가 그때 한 달 전쯤에도 왜 홍석현 이런 소리를 왜 했었느냐면 사실 홍석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반기문의 그 유엔 으로 가게 되었을 때도 사실은 그 자리가 워낙은 홍석현 자리였다 이런 등등의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람이 이게 단지 돈이 많은 거 재벌가의 뭐 사람으로서 돈이 많은 거 정도 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고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자기가 담론을 주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